김상훈의 뉴스 하청 공장.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외신에서 한국 관련해서 어떤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거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최근에 외신 보도들이 역시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많은 소식들이 나온다.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올림픽 정신은 곧 휴전의 정신이다. 흔히들 말하는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정치와 무관한 어떤 순수한 스포츠, 이런 메시지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반대로 스포츠에 매몰되게 해서 정치로부터 무관심하게 만들려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치와 무관하다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휴전의 정신이 곧 올림픽 정신이고, 스포츠를 평화의 도구로 삼을 때 가장 그것은 스포츠 정신에 가깝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 관련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최근 외신들이 우리나라 관련해서 많이 좀 주목도 하고 있고 놀라고 있는 부분이, 전 세계의 바람과 달리 한국에서는 올림픽 단일팀 관련 혹은 한반도 기발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층이 예상외로 많다. 이 점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반응에 이 국제사회도 굉장히 의아해하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개의 분석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The Atlantic이라는 매체인데요. 월간 매체입니다. 여기서는 과거 1991년도 그때 그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 처음으로 남북한 단일팀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승까지 했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리고 현재 2018년도 평창 올림픽, 이번에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과 국민 반응이라고 할까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일단, 보수 세력의 당파적인 이용, 이게 항상 남북한 단일팀 이런 데 보면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91년도에는 정치적으로 어떤 시대였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민자당이 집권을 하고 있던 당시죠. 민자당. 그러니까 민자당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 또 그 전신이던 한나라당, 그 전신이던 신한국당, 그거보다 하나 더 위의 전신이던 보수 정당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보수 세력이 계속 이제 뿌리를 내려오면서 세대를 거듭해 오면서 이제 당명을 바꿔온 건데, 그러니까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자당이 집권당이었을 당시에 이제 추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여야가 바뀐 상황, 보수가 집권당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북한 단일팀에 대해서 보수 정당이 반대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때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충분히 당파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2014년도 그 당시 보수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올림픽 평창 올림픽을 분산 개최도 할 수도 있다. 그것을 검토해봐야 된다. 이렇게 촉구까지 했었다는 것이죠. 불과 몇 년 전입니까? 2014년이니까 그죠? 3, 4년 전에는 실제로 그런 주장까지 했었다는 거예요. 남북한 분산 개최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지금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정파적인
아주 당파적인 그런 대응이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뭐 그냥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바로 그 세대 간의 인식 차이.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이 남북 단일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석 기사에 따르면은 한국의 30대는 전쟁이 끝나고 세대가 완전히 교체된 후에 태어난 세대들이고요. 이들이 성인이 된 90년대 중반쯤 되면은 남북한 간의 그 경제적인 문화적인 격차는 완전히 벌어진 다음이죠. 북한은 기아에 허덕이고 그런 반면에 한국은 아주 번영한 나라로 이제 발전이 된 그런 상태에서 그랬을 때 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북한에 대해서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달리 이들 젊은 세대는 북한에 대해서 같은 민족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거의 이제 없어졌다. 부모 세대에게 있어서 이게 통일의 문제는 끊어진 혈연이 다시 이어지는, 그러니까 원초적인 그 절실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그렇지만 젊은 세대는 그런 의식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죠. 북한은 그냥 옆에 있는 굶주리고 호전적이고 우리에게는 위협적인, 한마디로 말해서 좀 귀찮은 세력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우리 남한에서도 교육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북한이 같은 민족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젊은 한국인들은 이 북한인들과 동질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유하고 아주 그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있고 경험도 많고 여행 경험 많고, 근데 북한인들은 전혀 반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이 통일이 될 경우에 결국 우리 젊은 세대들은 북한인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부담만 우리가 지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젊은 층에 있다는 겁니다. 역시 또 그 뉴욕타임스가 29일자 보도에서도 유사한 분석을 해놨는데요. 지난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칼기를 폭파시켰었던 일이 있습니다. 정말 요즘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끔찍하죠?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인공럴 만행을 저질렀는데,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그때는 그걸 수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노에 떨고 치를 떨었었던 그런 사건을 앞두고도, 그런데 어쨌든 한국인들은 저들이 북한이 언젠가는 그래도 다시 통일돼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8.8 올림픽을 지나고 이번 두 번째 평창 올림픽을 앞둔 현재의 한국은 통일은커녕 남북 대화에도 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 따르면은 이들 젊은 세대들의 관심 사항은 막대한 비용이 들고 복잡하고 현실성도 별로 없는 이런 통일 같은 것보다는 자신들이 직면한 국내 문제, 그러니까는 실업 문제라든가 어떻게 하면은 부모 세대 같은 그런 부를 또 우리도 누릴 수 있는지, 이런 고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기성세대가 어떤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거기에 기대서 이제 그 부를 축적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그런, 부를 축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주, 말초적인 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넘어가면은, 남북 간에는 민족으로서의 유대감은 점점 없어지고, 그냥 옆에 있는 어떤 한 나라, 근데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귀찮게 하는 나라, 위협을 주는 나라, 이런 인식으로 그냥 굳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그리고 현 시대의 국제사회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그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가 현재에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런 것들과 사실은 인간은 같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것이 과거의 다른 시대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동시대에 살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제사회도 보고 역사도 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비슷한 예를 숱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지금 한국 이 한반도 상황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무슨 얘기냐면은 당사자들이 간절히 원한다 하더라도 주변국들의 견제가 통일을 막는, 그래서 주변국들의 견제로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예들을 우리가 역사에서도 보고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당사자들에게 간절함마저도 없다면은 우리 지금 좀 전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남북한의 문화적인 정체성에 간극이 생기고, 이거를 메우는 것도 점점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귀찮은 비용 발생이다, 그런 비용을 우리가 치를 이유가 없다, 이런 인식이 드는 순간 이제 통일은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인 겁니다. 이번에 당장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보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예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아사히 신문이 28일자에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남북한 선수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돼서 코치가 말로 지시를 하지 못하고 몸짓으로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북한 선수 한 명당 우리 선수 2명씩 붙어가지고 그 용어를 설명하는, 그러니까는 그 지금 전략 작전을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용어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보자면은 아이스 하키를 북한에서는 빙상 호케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아이스하키 스틱을 그러니까는 호케이 채라고 부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패스를 연락 이렇게 부르고, 옵사이드를 공격 위반,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한의 문화 차이가 언어의 측면에서 이 남북한의 문화 차이를 아주 적절하게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문화의 차이라는 것은 당연히 인간사가 정체성이 다르면 문화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북한의 문화와 우리 남한의 문화는 자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런 다른 문화라는 것이 자주 접하면은, 그래서 저쪽엔 저런 문화가 있다, 우리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서로 인식을 하면서 접하면은 그건 다양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의 다양성, 그러니까 풍부함이 되는 건데, 근데 접촉하지 않고 그냥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단절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성과 단절, 이게 종이의 앞뒤면 같이 아주 그 가까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두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주 접하면 다양성으로 풍요로워지지만 접하지 않으면 단절로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이 당장의 통일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자주 만나고 접촉을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The Atlantic 기사, 아까 그 소개해드린 그 기사에서 정말 그 가슴을 찌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이런 대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을 염원하는 정서를 가진 한국의 마지막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죠. 대통령이 통일을 염원하지 않는다면은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무슨 의미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후임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아무래도 그 문재인 대통령보다 젊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현실 정치인으로서 점점 해가 갈수록 북한과 멀어지고 있는 그런 그 젊은 세대의 선호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죠.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세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사도 북한에서 피난 온 그런 가족이고, 그런 정서, 이런 정서를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예도 받고 말씀을 나눠봤던 것처럼, 이제 젊은 세대에서, 그 다음에 이 세대가 한 세대를 더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정말 그 북한과의 어떤, 민족적인 동질성, 정체성, 이런 거는 더 사라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 통일에 대한 정서적인 당위성 같은 것들도 더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쪽에서 일고 있는 일정의 그 적대적인 대북 정서, 이런 것들과 관련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이죠. 이 기사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올림픽 제스처가 서울이 평양에 내밀 수 있는 마지막 올리브 가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은 지금의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앞으로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어떤 국제 행사가 언제 또 있을까? 하지만 그런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그때의 그 우리의 정서가 지금과 같은, 그나마 지금과 같은 이런 정도나 남아 있을까?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민족도, 우리 민족 안에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아주 적절하게 잘 짚어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로서는 생각해볼 그런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런 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고 어떤 용기를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